자,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이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탄핵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대통령도 없는데 거기 갔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뉴스를 전할 때 패널 분들한테 이제 논평을 요구하게 되는데 하실 말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 저는 의외였어요. 의외. 예. 의외인 게 지금 40도가 넘는 더위잖아요. 거기서 지금 장외 집회를 하러 청와대 서울이 앞에 간 40도까지는 거 가지는 아니겠습니까? 않았으니까. 가까운. 예. 그러니까 그냥 푹푹 찌는 날씨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집회를 할 때는 굉장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또 안 나가고요. 너무 더워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약간 더위 풀리거나 추위 풀릴 때 슬슬 약간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장동혁 전 대표도 단식할 때 그 로텐도홀 안에서 네.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있었고 나경원 의원도 그 당시에 뭐 단식은 아니지만 뭐지 절식 투쟁인가요? 뭐 할 때도 보면은 김밥 좋은 거 사다 먹고 하여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날씨 추위와 더위에 취약하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지금 땡볕인데 나갔다는 거에 정말 여기가 좀 바뀌고 있나? 아니 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위에 강한 정당. 지금 더위에 강하게 바뀌었나? 아니 네, 거부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 얘기를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오전에 나갔나 했어요. 대통령은 오후에 오시는데 오후는 그런데 너무 몇 시에 더우니까. 나갔어요? 예? 몇 시에 오전에 갔어요. 오전에. 그나마 해 덜 떴을 네. 때. 예. 그러니까 최고 기온까지 가기 근데 전에. 선크림은 바르고 나갔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널 분들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정도다. 얘기가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저렇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건 내가 이런 그 이적 행위까지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내 전략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팁을 주는 건가요? 예. 저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보안 수사권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살살 긁으면은 의외로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 거둘 수 있어요. 지금 민변이라든가 예. 여성단체라든가 뭔가 보면은 평소에 국민의힘하고 별로 안 친했던 세력들이 예. 이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아하.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객관적으로 유리합니다. 저 보안 수사권 반대 여론이 좀 높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어떻게 다수파를 만들까 해야 되는데 그 잠실에 올림픽 공원 앞에 가서 하듯이 해버리니까 만들어질 다수파도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렇게 땡볕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나가면은 나중에 그거 참 큰일 나죠. 새까맣게 따가지고 아니 지금 이제 선크림 너무 얘기가 걱정해 주는 거 예. 아닐까요, 저분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는 뭐 본인은 이적행위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려 있죠. 예,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정권 송치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얘기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좀 제대로 알리기 작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당에서 알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사항에 대해서 좀 법사위 차원에서 좀 충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뭔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거나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설명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뭐 얘기를 여러 군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표현이 네. 국민의힘 어렵네요. 표현이 예, 국민의힘 표현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안이다. 뭔 소리야? 대통령과 민주당이 뒷거래했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메시지예요. 근데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뭐 사실 이제 뭐 목적도 뭐 목표도 좀 불명확해 보여서 그렇게 소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워할 게 이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답글을 달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강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돌려차기 사건 같은 뭐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또 계시는데 그 분이 그렇게 좀 격한 어조로 이 특정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본인 스스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그분의 SNS에 그런 답글을 달았다는 건 이 민주당이 또 그런 분들의 우려를 끝까지 해소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이
본인이 겪은 일을 쓴 거죠.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뭐 미뤄졌고 바뀌어졌고 했던 부분들을 검찰에서 확인되어서 이제 바로잡아지려고 했던 부분들까지,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김영민 의원의 SNS에 올리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사건 건별로 보자면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여 바로잡힌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이 좀 완벽하게 부식을 시켰느냐,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이고, 향후에 이 내용을 좀 문제가 생긴다면 신속히 수정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정성호 장관이 또 오늘 발언하기도 했고. 근데 그 발언을 제가 봤는데 예.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음. 그 열린우리당 시절의 사학법 개정입니다. 그때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같이 본회의에서 개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완전히 그리고 만세 불렀죠. 네. 끝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그래가지고 4대 악법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뭐 똘똘 뭉쳐서 서울역 앞에 집회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엄청난 사학에 에너지였죠. 예. 대한 그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게 4대 법안 중에서 가장 저항이 심했어요. 이게 가장 심하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개정을 해요. 그때 저기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 예. 이렇게 되고 실제 보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게 다 빠져나갔는데 네. 결국은 개혁을 처음에 안 하니만 못한 후퇴해 버렸죠. 이래가지고 정권을 한 바퀴 돌았는데 돌고 돌아 원위치 정도가 아니라 까꿀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 어떤 그 국정의 동력이 상실이 되고 완전히 지지율 하락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된 저희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과 의석수의 구조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니 왜 그때도 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였죠. 과반이었으나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눈 가늘게 뜨고 저러고 또 반론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의 그렇죠. 가무시면서까지. 예. 그러면서 나한테 마치 회심의 뭐 일착을 날리듯이 아니 뭘 일착을 뭘 날려요? 이거는 내가 받아봐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점도 없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눈 가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로 관리를 해나가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법의 신지평을 열었고 앞으로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 내가 한 몸 던지겠다는 어떤 의지적 표현이 아니라 문제 생기면은 또 뭐 수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이 사학법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 이렇게 되다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 기자님 말씀대로 이건 민주당이 정말 이 앞으로 사법개혁의 이 장도를 걸어가는데 한번 심기일전을 해서 약자와의 어떤 접촉면을 넓히고 또 그런 걸 통해 정의로운 어떤 그 사법제도로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통과가 이제 됐고 뭐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 외에 뭐 7대 범죄 같은 경우는 정권 송치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시작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 다수의 정서였고 또 특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열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그 요만큼의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토론을 하라고 대통령 계속 얘기했잖아요. 토론하고 수기하라. 근데 그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건 좀 지금 다들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건 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아요. 일단 나는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당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근데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국회에서 있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국회에서 책임을 다 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진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그렇고 막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철폐하면 이제 범죄자에 천국된다. 이 역시 저는 선동적 언어고 공포를 자극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하면은 그 목표와 뭐 방향 그리고 우려에 대한 대안을 그 민주당이 해야 할 거는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뭐 언론에 제보한다라든지 뭐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의 감정을 염장을 굉장히 찔렀죠. 자극할 수 있는 맞아, 거라는 맞아. 거죠. 이런 내용들을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이제 공격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삼을 수 부분이 될 텐데 국민의힘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 선거 앞두고 이제 미국 가서 그 뒷모습 만나고 온 거야? 차관의 비서, 비서실장. 예, 아, 예. 그리고 여러 그 차관부 중에 한 명의 뒤통수를 뒤통수 보고 만나고 왔던 그리고 뭐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됐던 그 방미 그때 2억 600여만 원을 썼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말 직접 썼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을 비판하고 지적했더니 기존의 당 대표들 순방 갔을 때보단 적게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특이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같았으면은 이런 비판이 나오면 아니 지금 대통령도 지금 순방 가서 얼마나 쓰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무성이 얼마 썼고 김기현이 얼마 김기현 얼마 썼고. 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동안 보지 분장이네요. 못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순방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일정 수준 돈이 쓰인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회 외교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갔다 와서 무엇이 이게 국민의힘에게 득이 됐는가? 남은 건 있습니다. 사진? 예, 인생 네컷이 남았죠. 어. 네,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 사진. 예. 뒤로 배경하고. 사진 잘 찍었더라고. 잘 찍었어요. 인생샷이야, 인생샷 거의. 이건 거의 선크림 선거 발랐겠죠? 총선 나갈 때 이거를 공보물을 이걸로 만들면 됩니다. 미국 갔다 왔다. 예. 인생샷.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동 상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취소 이게 참 뭐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다가 반복되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말 사이에 대대적인 공습을 하기로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을 바꿨습니다.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다는 것 같아요. SNS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확인하느라고 아주 고생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작전의 주체인 중부군 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제독 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합동 타격 계획을 준비해서 작전 개시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예.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장전이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로 그냥 X에다가 예. 중단한다고 때리니까 중부군 사령부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금 작전 개시가 해지가 안 됐다는 뜻은 중부군 사령부는 명령받은 대로 대기하고 있는 건데 예. 소셜 미디어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확인해봤자 소용이 없어가지고 다시 백악관에 확인을 해보고 사실인 걸 알게 됐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군 군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부 사령부. 바로 알게 되죠. 왜냐 이거는 합동 캠페인이라 그래서 합동 작전으로 준비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 군사 지침이 바뀌었다면 사실은 이 중부사령관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실효성 없다라는 비판을 또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군 작전상 진행되기로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랑 합동 작전인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거지. 대통령의 아니, 그러니까 SNS 한 줄로. 항상 이 쿠퍼 사령관의 말은 내가 항상 이 사람의 내면을 대변하는 건 이거예요. 지난 2월부터 더러워서 군대 생활 못 해먹었는데 트럼프 밑에서 군대 생활하는 건 지옥이야. 평양의 지휘관한테는 저 주관과 변덕 아이고야. 지긋지긋해.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작전의 중단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왕따를 당했지만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그렇죠. 왕세자는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세자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카타르 오만에서도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트럼프한테서. 그 걸프 국가들이 또 전쟁하면은 보복은 우리가 당하는데 우리 지금 저 사우디에 정유 시설 때린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발전소와 정유 시설을 때리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리 정유 시설을 때린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게 아니니까. 네. 이거 멈춰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았어. 그런데 나도 명분이 필요해. 이 자식아, 내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꼬랑지 내리면 또 치킨 아웃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분을 딱 만들어준 거야. 그게 뭐냐? 저기 내가 이란 외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 협상하겠대. 그러니까 맞지? 협상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딱 전화를 끊고 트럼프가 이란에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야. 협상 의지는.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저 걸프의 동맹국들 말이 빈살만 이란이 협상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곧 협상할 거야. 이렇게 명분을 내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접 협상을 한 적도 없어. 지금도 안 되고 있어. 지금 건너들었군요. 건너들은 거야. 트럼프가 귀도 얇은 거 같아. 전원으로만. 그러니까 협상이 되냐 또 언론이 백악관에 문의하고 이랬는데 답변을 못 하는 게 협상이 된다고 들었다야. 그렇죠.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래가지고 이게 중동 정세가 또 이 반전으로 이제 이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이후로 공습을 안 하면서 이제 국제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뭐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싱당했다라는 취지로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협상에 있어 걸림돌이었으니까 패싱하고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또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내면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이란의 어떤 지략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호전적인 세력들을 옆으로 밀쳐내고 저기 그 미국의 저 걸프 국가에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막아낸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란이 기가 막힌 정보전을 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 2명을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난 휴전 기간에 우리가 드론하고 미사일을 다 복원했다. 그다음에 프록시, 그러니까 대리인들을 갖다가 이라크 민병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등 해가지고 네트워크 체계가 다 지금 우리 준비 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면은 4월부터 우리가 이거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이걸로 그냥 왕창 저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그냥 중동 전역을 갖다 교전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 말을 하고 7월 29일 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때린 다음에 그 이튿날, 야, 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신호가 왔다고 보는데 이집트의 스웨즈운하 부근에서 미군 가스 운반선을 폭파시켰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범이 안 밝혀졌어. 헤즈볼라가 했는지 후티 반군이 했는지 이라크 민병대가 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드론이 날라와서 폭파가 되니까 이제 스웨즈운하 쪽으로 오던 선박들이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저 아프리카를 돌고 있어 지금. 아시아로 오는 게 고리로 통과해서 아시아로 와야 되는데 그 선박들이 일제히 다 되돌아가 가지고 몇천 킬로를 돌아오는. 이걸 갖다가 신호를 준 게 먹혀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목표도 없이 때리려고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도 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래가지고 이란도 자기들도 싸우고 싶지 않거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제3자가 말리면 알았어 하고 다 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호는 주고 막아내고 멈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37%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 이슈들이 지금 그곳에선 뉴스로 소비가 되는데 우리 국내 뉴스에 잘 안 보여지는 부분들까지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짚어주신 것 같고, 끝으로 요 얘기만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셸 스틸이라는 주미 한국 대사가 왔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어찌 됐건 저분은 이제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한국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임명이 돼서 올 때 아마 동맹국의 대사로 가는데 반대표가 뭐 민주당 중심이긴 하지만 30몇 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짚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 좀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도 그동안에 뭐 쿠팡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센 메시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랜딩, 소프트 랜딩하는 과정이다. 예. 오자마자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반대 시위자들이 막 경찰에 끌려나가고 이거 다 봤다고.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상원 인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이런 어떤 그 센 환영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다. 지금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서 뭐 호떡도 사 먹고 호떡이죠. 예. 아주 호떡 됐죠 이제. 더운데 호떡을 네, 드셨네. 호떡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말이 껴 이 있었고 더운데 거기 일요일 가서 있으니까 그냥 교회 예배도 다녀왔어요. 뜨끈뜨끈. 예. 그 저게 소프트 랜딩이다. 소프트 랜딩이다. 예, 그런데 저 뭐 영락교회 저기도 아주 보수적인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곧 그 아마도 통상 현황 같은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대미 중요한 투자권도 있을 것이고. 예.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 미셸 스트리라는 인물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가적 세계관 네. 그걸 중심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음. 트럼프에게 그렇게 픽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대사로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정치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대사의 그 뭐랄까요 활동 범위랄까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뭐 지나치게 아니 그런데 이제 일반적 프로토콜이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존중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음. 사실 별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좌파 정부로 보고 예. 미국의 국익에 이제 저해되는 거의 뭐 중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다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한국을 서로 조금 우습게 봤다면, 과소평가했다면, 이랬을 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곧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만난다 그러니까 어쨌든지간에 양국의 어떤 그 우호와 동맹에 저해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할 때는 좀 해줘야 그렇죠. 오히려 어이구야. 야. 단호하네요. 단호하시게 이렇게 된다는 거. 마이크를 내려버리시고 이렇게 동맹이 바로 옆에 계신 출연자의 마이크를 저렇게 박살내는 이래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내. 예. 순간 찔린 게 제가 따니까 그런데 왜 이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방송을 지금 안 끝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단호하게 끝내시죠.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미셸 스틸 저 주미대사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이게 매번 헷갈리네. 맞아요, 예. 헷갈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마가 진영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저 성조기 들고 뭐 태극기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은 뭐 엄청 환영하는 플래카드도 걸고 막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난리 났죠. 근데 대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는 일이라든지, 왜냐하면 저 사람 미국에서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뭐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외교의 말도 안 영역하고 되는 다른 거지. 거니까. 예. 그런 걱정을 올림픽 하시는 분들이 공원 가는 거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동혁 다니면 안 될 우려하시는 텐데. 분들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선을 닿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날씨 덥습니다, 여러분. 예, 더운 날씨 속에 부디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